안녕하세요. 통코치 김성환입니다. 금일 실전 코칭 코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실전 코칭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사건들에 대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윈윈하는 관점에서 효과적인 대응법을 정문즉답의 형식으로 코칭하는 코너입니다. 금일 이야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폭언, 모욕의 실적 압박까지 직장 갑질 심각 수준이라는 사례입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갑질이나 괴롭힘에는 다양한 유행이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저성과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이 무척 중요하겠죠. 자, 그럼 개인과 조직 차원의 예방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업에서 폭언 모욕은 심각했다. 한 제보자는 자신의 업무에서 투입되자마자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제보자는 상사가 XX, 네가 아는 게 뭐야? XX, XX야. 대답하라고 등의 폭언을 했다. 며 계속되는 상사의 폭언에 다른 직원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라고 말했다. 자, 두 번째 사례 볼까요? 실적 압박을 통한 괴롭힘도 있었다. 한 제보자는 사업 기간이 2년인 프로젝트를 3개월 내에 종료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기간 내에 하지 못해 저성과자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를 때려치워 화장실 갈 때에도 보고하고 가라고 말을 했다라고 덧붙였네요. 세 번째 사례는 업무 배제와 해고 사례도 있었다. 한 제보자는 사적 친분으로 입사한 팀장이 직원들을 괴롭혔고 문제를 제기해 팀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나 새 팀장이 왔다며 새 팀장이 저희 업무를 배제했고 조직에 불만이 많은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며 팀을 떠나라고 말했다. 네. 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죠? 지금부터 직장 내 저성과자 괴롭힘에 관련한 개인과 조직 차원의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조직 저성과 평가를 받았을 때 개인의 변화 노력과 성과 개선 노력이 중요하겠죠. 조직 차원에서는 성과 관리와 성과 관리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인 차원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과 평가는 상대인 평가가 많습니다. 이 상대 평가는 누군가는 C나 D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조직 내에서 C, D 등급은 10 내지 20%의 인력이 저성과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C나 D 등급을 받은 직원들은 충격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로 퇴사를 하거나 팀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저성과로 평가를 받았을 때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이 박스 안에 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로축 저성과자의 시간 측면에서 저성과가 일시적인지 또는 지속적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다음은 이 세로축의 평가의 원인이 내부 역량 때문인 것인지 외부 환경, 즉 경제적 상황이나 코로나19,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 봅니다. 저성과자의 괴롭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일시적인지 자신의 역량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지속적인 것인지 외부 환경과 관련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먼저 이 시간이 일시적이고 내부적인 것이라면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저성과가 일시적이지만은 외부 환경과 관련됐다면 목표나 과제 변경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저성과가 이 지속되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그죠? 저성과자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저성과 평가 등급이 C나 D 등급이 보통 3회 이상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조직에서는 이 3회 이상 받게 되면은 퇴사를 권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저성과를 지속적으로 통보받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본인이 먼저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먼저 저성과가 지속적이면서도 이 자기 내부 역량과 관련됐다면은 먼저 직무를 옮기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저성과가 지속적이면서도 외부 환경과 관련되었다면은 업종을 바꾸는 이직을 하는 경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외부 저성과가 지속되면서 외부 환경 요인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업종을 바꿔보는 것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 자신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저성과를 받았을 때에는 그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업무가 사형화되었거나 또는 필요성이 줄어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직업을 바꾸거나 필요하면은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저성과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과 책임을 조직에 맡겨두기보다는 조직의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옮기기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또는 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상사의 입장에서도 저성과자의 그런 노력이 또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들에 따라서 오히려 그 사람을 믿거나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또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나 행동들이 더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조직 차원의 예방 대책, 성과 관리 관련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마다 이 성과 제도나 평가, 보상 방안은 많이 마련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저성과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성과자 중에서도 진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저성과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보다는 이 저성과 CD 등급이 30%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성과자로 낙인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나 보상은 연동이 되지만 저성과자에 대해서 성과 향상이나 육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 개선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본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본기사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조직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나가라. 라는 퇴사 압박까지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직장 내에서는 괴롭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은행들이. 각 조직의 리더들은 이 저성과자의 면담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일상 속에서 코칭 피드백을 통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직무 이동 등에 관해서 상호 협의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 본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리더가 저성과자의 막말이나 괴롭힘과 관련된 언행을 방지할 수 있는 성과 관리와 리더십 관련 교육이나 코칭을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저성과자를 자동으로 양산하는 이 상대 평가를 먼저 절대 평가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결과를 세분화해서 보상과 연동을 하지만 어, 굳이 CD를 주지 않더라도 보상은 저성과자에 따라서 연동을 하지만은 평가 결과를 꼭
20% 또는 10% 내에서 CD를 주지 않더라도 차이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죠? 또는 보상 이외에도 교육 훈련이나 직무 이동을 통해서 저성과자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주거나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들은 저성과자가 바로 문제 직원이다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저성과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조직과 함께 못 가는 문제 직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성과자들에게 역량 개발과 직무 이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성과자가 났을 때, 3회 이상 났을 때 퇴사 권고를 한다고 할 경우 이 저성과자는 납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전 코칭은 이 조직 내 저성과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개인 차원, 조직 차원의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이 저성과와 같은 낮은 평가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 당황하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일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겪은 문제나 고민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에 대해서 코칭해드린 코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